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끝난 줄만 알았던 쯔양과 카라큘라 그리고 구제역의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그 정의 구현이 됐으니까 쯔양님 같은 경우도 이제는 좀 안도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국지인과 카라큘라 그리고 또 구제역 세 사람의 유튜브 수익이 결국에 창출 중단이 됐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뭐 글자 그대로 사법기관이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유튜브 제작자랑 그러니까 저 같은 어떤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과 유튜브 양쪽 사이에 무슨 뭐 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그냥 유튜브가 보기에 뭐 이런 채널들이 있는 거는 우리의 이미지에 안 좋네, 회사 이미지에 안 좋네, 훼손이 되네라고 한다면 수익 창출을 그냥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이고 채널을 폐쇄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뭐 사법부의 결정이 안 나왔는데 유튜브가 왜 이거를 중단시켰냐 이런 얘기하는 건 진짜 무식한 소리인 거죠. 그냥 기업 마음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자기 지금 플랫폼인데 뭐 누구 그거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자기 브랜드 이미지에 손상이 된다면 그냥 뭐 취소를 시켜 버리는 거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 번 그 수익 창출이 정지가 되게 되면은 안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채널을 만들거나 그리고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뭐 방법을 쓴다라고 할지라도 계속해 가지고 그게 수익 창출이 중단이 되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망한 거죠. 그래서 카라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돈벌이를 해왔던 건데 저질스러운 컨텐츠, 법과 그다음에 위법 그 사이를 아주 애매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지만 결국에 그게 끊기게 되었고 이거는 뭐 구지역이나 전국진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냥 뭐 한마디로 엇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이 또 드러났습니다. 이미 뭐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제가 설명을 다 드렸던 것처럼 카라큘라가 처음에 공개했던 녹취 파일이 조작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2,500만 원을 안 받았는데 10만 원밖에 받지 않았는데 그것도 기프티콘으로 2,500만 원 받은 식으로 가로세로 연구소가 녹취록을 조작했다라든지 구제역 같은 경우는 1,650만 원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빌려줬던 것인데 받은 걸로 포장이 됐다라든지 이 모든 주장은 다 쓰레기 같은 얘기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주장들이었고 결국에 그거는 원본 파일이 공개가 되면서 싹 다 그냥 정리가 됐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게 뭐겠습니까? 구제역과 카라큘라 두 사람이 이제 원본이라면서 공개했던 그 내용에는 녹취록에 아예 그냥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녹취록이 원래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히 이거를 잘라내는 수준이 아니라 내용을 잘라내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자기들끼리 따로 녹음을 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집어넣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추가로 집어넣은 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2,500만 원을 받지 않고 10만 원밖에 안 받았다라든지 1,650만 원을 받은 게 아니라 빌려줬다. 이런 내용이 이제 추가적으로 녹음이 돼가지고 그 녹취록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언제 카라큘라랑 그다음에 구제역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녹음을 했을까?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카라큘라랑 구제역 두 사람이 막 그렇게 친분이 있거나 엄청나게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막 협력 관계라고까지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시점적으로 봤었을 때도 별로 그거를 녹음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가로세로 연구소가 처음으로 녹취 파일을 공개했던 게 10일이에요. 지난 10일에 공개를 했고 카라큘라가 해명 영상이랍시고 올렸던 게 다다음 날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남아있는 날짜가 하루밖에 없는 상태인데 언제 했을까? 바로 그 기간 동안에 녹음을 한 것 같습니다. 언제? 저녁 시간에. 어디에서? 카라큘라 집에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 사진이 한 가지가 공개가 됐어요. 사진 한 가지 보여주시면은 요게 이제 뭡니까? 뒤통수만 보더라도 아직 목이 지금 접혀 있는 거는 뭐 저렇게 모자이크 처리가 흐리게 돼 있어서 안 보이긴 합니다만 뒤통수만 보더라도 등치만 보더라도 그냥 구제역이잖아요. 구제역이 맞습니다. 실제로. 저게 지금 그리고 또 위치가 어디냐? 카라큘라 집 앞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냐? 두 사람이 주고받던 메시지까지도 공개가 됐어요. 다음 거 보여주시면은 지금 보니까 저녁 10시죠. 오후 저녁 10시에 이제 카라큘라랑 구제역이 저렇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이가 계속 안도를 시키죠. 기자를 안 만날게요라고 얘기하면서 카라큘라가 11시에 집 앞에서 보자라고 얘기하고 녹취 없이 거짓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평상시 두 사람의 관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녹취 없이 뭐 대화 좀 해보자라고 하면서 저렇게 두 사람의 만남을 갖습니다. 저게 바로 언제요? 10일 저녁 10시입니다. 그러면 10일 저녁 7시부터 8시 정도까지 가로세로 연구소가 그 녹취를 공개를 했어요. 그런 직후에 그러니까 카라큘라가 부랴부랴 누구를 불러가지고
대응책을 지금 마련한 겁니까? 구지역을 불러가지고 대응책을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구지역이 수원 근처에 사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수원에서부터 서초동까지 저렇게 차를 타고 또 간 겁니다. 그럼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두 사람의 녹음은 언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바로 저렇게 만나가지고 카라큘라 집에서 녹음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다음 날에는 쇼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가지고 뭘 받고 있습니까? 공증이다. 뭐 속기록에 대한 공증이다마다 이런 거를 받은 거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니, 공증이 있는데 법적 효력이 있는 공증이 있는데 어떻게 그 조작이라고 할 수 있어? 그게 원래 카라큘라가 원했던 생각이에요. 근데 아까도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증이라고 하는 거는 녹취가 조작이 됐냐 안 됐냐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녹취록을 속기록을 잘 만들었냐 딕테이션을 제대로 했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보장하는 것뿐인 것이지 녹취 자체가 조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당연히 공증이나 속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라큘라가 마치 대단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쇼를 했던 거에 불과한 것이죠. 모든 것들이 구라라고 하는 게 이제 뭘 통해서 밝혀진 겁니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준호 기자가 이번에 공개했던 원본과 이 녹취 파일을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가로세로 연구소의 녹취 파일 같은 경우는 원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예 그냥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추임새 그 정도만 제거를 했던 것이고 카라큘라의 녹취록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아예 그냥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 두 사람이 따로 녹음을 해서 저기다가 삽입했다라는 게 드러났죠. 코미디 아닙니까? 두 사람이 녹음할 때도 마치 뭐 하는 척하면서 녹음을 했겠어요?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야 이렇게 내가 얘기하니까 응응 이런 식으로 전화를 주고받는 형태로서 그렇게 대본을 짜가지고 녹취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 진짜 기가 막히죠. 이런 명백한 지금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지역 같은 경우는 악수 중에 최악수를 뒀습니다. 누구한테 가이드를 받고 누구한테 조언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좀 미쳤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요 사진으로 설명이 되죠. 사진 보여주시면은 갑자기 지가 뜬금없이 검찰로 뛰어가가지고 저렇게 기자회견을 자처했던 거예요. 표정부터 얼마나 지금 막 살벌합니까? 누가 뭐 막 독립투사인 줄 알겠어. 근데 저게 이제 뭐였던 거예요? 최악수 중에 최악수였던 거죠. 왜? 검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언론에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하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거꾸로 생각해 봤을 때 언론에 관심이 많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들 같은 경우는 평상시보다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정도도 아니고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또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검찰뿐만 아니라 판사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여론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년 선고할 것이 온 전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범죄 형량이 조금 더 세져가지고 4년이 된다든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지난번에 이제 그 김호중 씨 케이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단 그냥 뭐 김호중 씨가 그냥 사과를 하고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했으면은 그 판사가 영장 실질 심사 당시에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지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구속도 안 시켰을 겁니다. 그 정도 되는 유명인이다 보니까 뭐 증거 인멸의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할지라도 도주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요즘은 대부분이면 다 불구속으로 그렇게 수사를 하거든요. 재판도 받게끔 하고 안 그랬을 거예요. 구속 안 시켰을 거예요. 근데 구속시키지 않습니까? 왜? 법원을 농락하고 수사기관을 농락했다라는 걸로. 지금 이제 딱 구지혁 씨가 했던 게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지금 모습 자체가 검찰을 오히려 자극하면 자극했지 자기한테 도움이 될 거는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뭐 언론 플레이를 조금 해가지고 여론을 뒤집어 보려고 자기는 당당하다 이런 식의 수를 쓰고 싶었던 것 같은데 사진 한 가지 보여주시면은 검찰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구지혁이 여기가 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수원지검으로 이미 배당이 된 상태거든요. 갈 거면 수원지검으로 갔어야 되는 것이고 이 구지혁 같은 경우도 수원에 살고 있는 걸로 알려졌으니까 글로 가면 되는데 왜 서울중앙지검으로 또 뛰어갑니까? 뭔가 좀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쉽다. 기자들이 오기 쉽다.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구지혁에 대해 가지고 지난번에 검찰 앞에서 했던 얘기 자체가 또 논란이 되고 있고 이것도 제가 보기엔 구지혁한테 나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때 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기사 보여주시면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의 신변을 보호해달라라고 하는 귀신 무슨 뭐 신하락 까먹는 소리를 했죠. 계속 보여주시면은요.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왜 자기를 신변 보호를 해달라는 것이냐. 이 사건 배후에 뭔가를 조직하고 있고 조작하고 있고 그리고 조작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 학부 카르텔의 실체가 있고 이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지고 저의 신변을 보호해 주기를 요청드리기 위해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약간 좀 마틴이 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죠. 막 음모론 같은 거에 빠져가지고 야 내가 지금 뭐 어떤 사건을 파헤치고 있는데 그게 대한민국 최고 학부 카르텔 그럼 뭐 서울대 카르텔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서울대 카르텔을 지금 파헤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이거를 덮기 위해 가지고 나에 대해서 이거를 터트린 거야. 뭐 이런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거의 좀 비슷한 얘기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은 뒤통수만 봐도 여러분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송영길이었죠. 돈봉투에 대해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민주당 정치인인데 저런 식으로 검찰 앞에 가가지고 나부터 구속해라라고 생쇼를 했다가 진짜로 구속이 되신 분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구지혁이 이번에 검찰 앞에서 또 어떤 얘기도 했냐? 계속 좀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대한민국 최고 학부 카르텔, 유수의 대기업,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등과 싸이월드를 활용하여 어떻게 주가 조작을 할지 자금이 어떻게 흘러들어갔는지를 자백하는 녹취가 있대요. 계속 보여주시면 이들이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지 자백한 녹취를 검찰에다가 전달해 드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가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녹취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제공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녹취 같은 경우도 솔직히 저는 신빙성이 별로 없다라고 보거든요. 왜? 자기랑 지금 이제 카라큘라가 했던 그 녹취 자체가 조작이 됐다라는 게 드러나 있는데 원본이라고 하면서 공증이다라 뭐다 생쇼를 다 해가지고 그런 식의 가짜 지금 녹취록까지 만들어낸 장본인이 지금 구제혁 씨인데 누가 그 녹취록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 녹취록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이제 구제혁의 얘기를 믿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번에 완전히 그냥 구제혁이가 뭐된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은요. 아예 그냥 대놓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이버 레카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까지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기에 대한 지금 이제 그 범죄 혐의가 전국적으로 지금 계속해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고 수사기관에 어떻게 보면은 검찰의 최고 지휘자라고 할 수 있는 검찰총장이 자기를 콕 집어 가지고 엄정 대응까지 지시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좀 드시겠습니까? 저는 진짜 먼 줄 타가지고 가만히 일상생활도 못할 것 같은데 구제혁 씨와 그다음에 카라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이 또 안 올라오죠. 앞으로 해명 영상도 안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욕 먹더라도 욕을 돈으로 바꿀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마법을 부리다 보니까 억지로라도 욕을 먹으면서도 영상을 찍을 수가 있었을 텐데 그것도 지금 막혀버렸으니까 욕만 먹지 뭐하러 영상을 찍겠어요. 참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저도 좀 궁금한데 혹시 상황을 아시는 분이 지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